반갑습니다. 전종문입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자, 오늘은 저분의 뇌 분비 기관인 호르몬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장기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신경계에서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시상과 시상하부, 뇌 하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우리 뇌에 시상과 시상하부 밑에 뇌 하수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 하수체는 크게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는 장기들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뇌 하수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낭콩만한 크기다. 자, 0.5g의 무게다. 되고요. 자, 호르몬 기관 중에 호르몬 기관으로 자, 여러 기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기관을 지배, 조절하는 우두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악단 같은 데 보면 지휘자를 있죠, 그죠? 그 지휘자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계에 있어서는 뇌 하수체다. 이 지휘자가, 교양악단의 이 지휘자가, 그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도 그렇지만, 그게 연주하는, 그 연주하시는 연주자 한 분 한 분, 모든 걸 다 100% 이상 알았을 때 지휘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이렇게 호르몬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뇌하수체고요. 뇌하수체는 뇌에 있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영양소가 가지 않아서 안 그러면 어느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모든 장기들은 마비 상태가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뇌하수체는 크게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져 있다. 자, 전엽은 이제 앞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후엽은 뒷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뒤에 나오는데 이제 항이뇨 호르몬하고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전엽에서 분비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뇌 하수체 전엽. 여러분들이 참 이 건강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약간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시고 찾아서 바르게 정정하시고요. 저는 또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또 내가 취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취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뇌하수체 전엽은 자,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거 되죠, 그죠?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자, 세포에 직접 바로 가는 거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 자, 뼈나 근육. 그죠? 그 다음에 적분비 호르몬. 이게 프롤락틴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요런 젖세매. 자, 요런 것들이 자, 전엽에서 이렇게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표적 기관 없이 다른 호르몬 기관을 자극하는 거. 다른 호르몬 기관을 조절하는 거. 뭐냐면 전엽에서 바로 성장 호르몬이나 적분비는 이렇게 가지만 자, 직접 작용하는 표적 기관 없이 다른 이건 뭐냐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세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자극을 받는 그 장기를 우리는 표적 기관이라 그러고, 자, 이 표적 기관에서 분비한 것을 우리는 표적 세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죠. 그럼 갑상선이 표적 기관이죠, 그죠? 그럼 그 자극을 받아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티록신은 다시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게
티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세포에 작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세포가 표적 세포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면 이제 갑상 호르몬 나오고, 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을 자극하게 되면은, 자, 부신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피질과 수질이 있는데, 피질은 부신의 겉부분, 수질은 안쪽 부분인데, 이게 피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어요. 나중에 부신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 기관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포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 우리 앞에 성장 호르몬을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걸 했잖아요. 자,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세요. 주 성분이 단백질로, 자,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자, 그렇게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을 쪽에 키우는 데도 쓰이고, 뒤에 보시면요. 포도당의 산화를 억제하여 지방산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등 여러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키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포도당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요. 또 지방산이 우리 몸에 지방산 많죠.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그죠? 자, 지방산의 분해를 촉진시켜 주는 게 또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젖분비 호르몬 4번.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통 분비 호르몬이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최근에 뉴트리 닥터 책이 다시 나왔는데, 거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젖분비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젖분비 호르몬은 프롤락틴입니다. 프롤락틴. 자, 이 젖분비 호르몬은, 자, 임신 후반부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나오는 게 젖이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히 분만 후에, 자, 임신 후반부나 특히 분만 후에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내 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자, 자궁근 수축 호르몬. 아까 제가 그랬죠? 내 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인효 호르몬과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 나온다. 자궁근 수축 호르몬 이름은 옥시토신이고, 항인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자궁근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자극을 받아 분비되기 때문에 유아가 젖을 빠는 것이 자극이 되어 계속 분비가 되고, 젖을 빨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가 중지되어 젖도 나오지 않는다. 자, 요때부터 임신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옥시토신은 뭐냐면요, 자궁근 수축.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해줘야 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자궁근 수축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때 유도분만하기 위해서 뭐 약을 낳잖아요. 그게 옥시토신이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기가 분만이 돼야 프롤락틴이 젖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호르몬에 의해, 자, 억제되어 분비되지 않았던, 자, 이 프롤락틴에 의해서 젖이 나오니까, 젖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젖이 애가 안 먹게 되면 그때부터 분비가 되어, 자, 난소의 난포와 난소의 난포와 난자가 성숙하여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다 100%는 없죠. 그죠? 그런 가정에서도 또 임신되는 분은 있어요. 굉장히 이 연령생인데도 짧은 연령생으로 되는 애들도 가끔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내 하수체 후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후엽은, 자, 항인효 호르몬과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 분비한다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자궁근 항인효 호르몬과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만들어져서 내 하수체 후엽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자궁근 수축 호르몬을 우리는 옥시토신이라 한다. 자, 분만이 가까워지면 자궁에 있는 근육이죠, 그죠? 자궁근을 수축시켜 태아를 자궁경부로 밀어내는데, 자궁의 수축력이 떨어질 때, 스스로 수축이 잘 떨어져서 안 되고 아기를 이게 순산할 수 없죠, 그죠? 그때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이 호르몬 주사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 이름은 바소프레신이에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갖고 뭐 프레신, 바소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약들은 대부분 다 신장과 관련된 약이에요. 자, 바소프레신 뜻은 뭐냐면 혈압을 상승시킨다.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바소프레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신장이죠. 콩팥에 세뇨간에 명령을 내려 몸에 물이 많으면 세뇨간 세포들이 물을 재흡수하게 하고, 자, 물이 적으면 흡수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바소프레신이거든요. 근데 이 바소프레신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술이죠, 그죠? 술이나 뭐 커피 뭐 이런 것들 많이 마시게 되면 오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 바소프레신이 기능이 억제되어서 이게 오줌을 많이 누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요붕증이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화장실 오줌 누기 위해서 소변은 한 5, 6회 간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붕증 환자는 뭐냐면, 자, 내 하수체 후엽이나 시상하부가 고장이 나서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자, 오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할 수가 없어 평소 하루에 1리터의 소변을 배뇨하는 사람이 30리터까지 늘어난다. 특히 술이 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억제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이죠. 하루에 30리터 오줌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바로 호르몬이다. 자, 오늘 호르몬의 대표적인 기관, 이렇게 모든 호르몬 기관을 관장하는, 명령을 내리고 조절하고 지배하는 내 하수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